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20년 에인절스는 월드 시리즈를 꿈꾸며 막 우승 반지를 손에 넣은 앤서니 랜돈과 7년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에인절스는 포스트 시즌 티켓이 한시적으로 16장이었던 2020년에도 다시 10장으로 돌아간 지난해에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고 10장에서 12장으로 늘어난 올해도 가을 야구를 할 가능성이 희박한데요. 어제 오타니 등판 경기를 승리했음에도 팬그래프 기준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은 10.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트 모레노 구단주가 영화 인셉션의 디카프리오를 만난 후 투수를 폭풍 영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년에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인절스의 미래는 더 암울한데요. 내년이면 오타니와 이별해야 하고 트라웃도 하향세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형편없는 유망주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파이프라인 100위 유망주 내에 다저스가 6명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에인절스는 한 명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인절스는 다가오는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오타니와 장기 계약입니다. 현재 들리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에인절스는 스프링 캠프 막판에 오타니의 에이전트와 비공식 회담을 했고 오타니의 에이전트인 네즈 발레로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평균 연봉이 연평균 4,333만 달러로 현재 1위인 맥스 슈어저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만장일치 MVP였으며 올해도 MVP에 도전하고 있고 앞으로는 다시 나오지 않을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오타니이기에 충분히 할 만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에인절스가 오타니에게 연평균 4,500만 달러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랜돈의 계약이 끝나는 2026년까지 트라웃과 랜돈 두 명에게 주는 연봉이 7,500만 달러인 에인절스는 트라웃, 랜돈, 오타니에게 주는 연봉이 1억 2천만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치세를 극도로 꺼려한 모레노 구단주의 행보로 봤을 때 에인절스는 남은 1억 달러를 가지고 나머지 40인 로스터 중 37명을 채워야 합니다. 최저 연봉을 받고 대활약을 해줄 선수가 팜에서 공급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랜돈을 트레이드한다든지 트라웃을 트레이드한다든지 해서 연봉 총액을 비운 후에 오타니와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6세 시즌까지 4년 1억 5천만 달러가 남은 랜돈, 38세 시즌까지 8년 3억 달러가 남은 트라웃을 그냥 데려가겠다고 할 팀은 없으며 트라웃은 정구단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인절스가 오타니를 잡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딱 두 개. 오타니가 에인절스를 은인이라고 생각해 에이전트의 말을 무시하고 아쿠냐에 준하는 디스카운트를 해주거나 모레노 구단주가 스티브 코엔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둘 다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타니를 잡지 않기로 한다면 에인절스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FA로 내보내고 지명권을 챙기느니 트레이드를 통해 유망주를 왕창 확보하는 겁니다. 현재 오타니의 가치라면 상대의 팜을 제대로 털어올 수 있으며 트레이드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망주의 질과 양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판매 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할까요? 올해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일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번 마감 시한에 트레이드를 해야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오타니를 데려가는 팀이 1.5시즌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타니는 지난해 2월에 맺은 2년 850만 달러 연장 계약 덕분에 MVP를 받은 5년차 시즌임에도 올해 연봉이 55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오타니의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 오타니를 데려갈 수 있는 팀의 숫자도 많지 않다는 건데요. 에인절스에게 팜이 털릴 것이 틀림없는 상황에서 1.5시즌을 쓰고 오타니를 내보낸다는 건 손해보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타니를 데려가는 팀은 무키 베츠를 데려간 다저스나 프란시스코 린도어를 데려간 매츠처럼 오타니와 연장 계약에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타니를 데려갈 수 있는 팀의 조건은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장 우승에 도전하는 윈나우 팀일 것.
최고의 팜을 가지고 있는 볼티모어는 가장 좋은 유망주 카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연봉을 비워놨기 때문에 오타니에게 좋은 계약도 제시할 수 있지만 오타니와 함께 스타트 버튼을 누르기에는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오타니를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돈싸움에서 지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인 팀들은 다저스, 매츠, 양키스입니다. 다저스는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데이비 프라이스 계약이 종료되며 트레버 바우어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사무국으로 떠넘겼기 때문에 큰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두 명의 터너와 결별하고 벨린저까지 내보내게 된다면 평균 연봉이 2,555만 달러인 배츠와 평균 연봉이 2,700만 달러인 프리먼 두 명의 장기 계약자만 남게 됩니다. 트라웃과 랜돈의 합산 연봉이 7,500만 달러인 반면 배츠와 프리먼은 5,700만 달러니까 다저스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이 계약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먼 사장이 지를 때는 정말 제대로 지르는 걸 감안하고 오타니의 서부팀 선호까지 고려하면 다저스가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츠도 충분히 오타니를 데려갈 수 있는데요. 슈어저와는 3년 계약을 했고 디그롬이 2년 6,500만 달러 계약을 취소하는 옵트아웃을 행사한다고 해도 디그롬에게 줘야 하는 계약 규모가 예전에 예상됐던 만큼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선수는 연평균 3,19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린도어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매치가 유리한 건 구단주인데요. 다저스의 마크 월터와 토드 보엘리가 얼마 전 첼시 FC를 인수하는 등 존 헨리가 이끄는 페네이 스포츠 그룹처럼 타 종목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코엔 구단주는 야구에 꽂혀 있고 우승을 위해서라면 적자 경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양키스는 오타니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게리 콜, 지안칼로 스탠튼이 있는 상황에서 저지와 오타니를 모두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키스가 오타니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저지에서 오타니로 갈아타는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오타니와 양키스의 미묘한 관계인데요.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원래부터 해오던 거긴 하지만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이 건물 외벽을 타며 러브콜을 보낸 반면 오타니는 서류 전형에서 떨어뜨려 면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뉴욕 신문들은 겁쟁이라며 오타니에게 극딜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오타니가 양키 스타디움 등판 2경기를 아주 크게 망친 것도 서로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저는 결심만 한다면 오타니를 데려갈 수 있는 아주 유력한 팀은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씀씀이가 앞선 세 팀보다 작지만 충분히 큰 돈을 쓸 수 있는 보스턴은 젠더 보가츠가 옵트아웃을 쓰고 다른 팀으로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JD 마르티네스와의 계약도 끝나기 때문에 스탠튼이 있는 양키스와 달리 지명타자 슬롯도 비워지게 됩니다. 오타니처럼 내년 시즌 후 FA가 되는 라파엘 데버스와 입장 차이도 큰 가운데 데이비 프라이스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며 크리스 세일과의 계약도 2년 2,500만 달러가 남기 때문에 트레버 스토리 말고는 장기 계약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보가츠가 떠난다고 가정할 경우 오타니의 FA 1년 차인 2024년을 기준으로 확정 연봉은 5천만 달러가 돼 1억 1천만 달러인 매츠와 1억 달러인 양키스, 7천만 달러인 다저스에 비해 가장 큰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오타니의 보스턴행이 가지는 또 다른 명분은 베이브 루스가 뛰었던 페네이파크에서 투타 겸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건데요. 루스는 투타 겸업을 보스턴에서만 했고 양키스에서는 전업타자로 뛰며 팬서비스 차원에서만 등판했기 때문에 투타 겸업을 한 베이브 루스는 보스턴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타니는 지난 5월 6일 통산 첫 페네이파크 등판을 앞둔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장 중 하나이며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 구장에서 공을 던지기를 기대해 왔다고 한 후 7이닝 11K 무볼넷 무실점이라는 무시무시한 피칭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오타니는 에인절스에 남을 수 있을까요? 떠나게 된다면 언제 떠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될까요? 또 어떤 계약으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줄까요? 저는 어떤 팀이든 다 좋지만 오타니를 데려가는 팀은 오타니의 계약에 허덕이는 팀이 아닌 오타니의 계약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오타니가 가을 야구를 하는 모습을 매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